그 저희 87번을 좀 보시면요. 그 예전에 저희 다른 스터디에서 나온 질문인데 이제 어떤 학교에서 이 박스를 좀 지우고 내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이제 보시면은 x3승 더하기 2x-0이다. 서로 다른 세근이 뭐 여기에 그리 된다고 블라블라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 아이들한테도 박스를 좀 지우고 연습을 시키는 것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리고 사실 뭐 다 전형적인 좀 문제들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고. 그리고 이제 그 93번? 93번? 문제. 뭐 어려운 얘기는 뭐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다들 잘 설명하시겠지만 얘가 이제 n-1, 그다음 n-2 여기에 배수가 되니까 조금 이제 약한 친구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걸 어떻게 이제 저는 좀 보냐면 어쨌든 여기서 다 하시잖아요. 10, 1, 마이너스 101, 0, 바로 이거 1, 2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이거 하시면은 거꾸로 썼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거 n제곱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네, n 플러스 1, n 마이너스 1 되고 그 다음에 약분되면서 여기가 이제 n제곱 더하기 2 나누기 이제 n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넘어갈 때 이걸 또 이렇게 보면은 얘가 배수가 되면 되는 건데 이걸 그냥 좀 잘 못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눗셈을. 그래서 이게 사실 나머지 정리로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만약에 이제 fn이다 라고 했을 때 이거를 좀 설명하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n-2가 되고 여기 f2가 되나요? f2 더하기 어떤 정수꼴 이게 2가 되니까 그럼 이 f2를 이제 보면은 얘가 3 곱하기 얘가 4니까 잠깐만요. 2 넣으면은 3 곱하기 그 다음에 얘가 4죠. 2는 4, 6, 18이네요. 그래서 얘가 18 나오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18의 약수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분들을 이 F2다 이 부분들 이걸 좀 설명해 주는 게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네. 그리고 95번은 예전에 좀 누가 질문을 해서 그냥 이게 풀어준 건데 문제가 좀 특이했으면 지금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문제가.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kx 더하기 k제곱 더하기 빼기 2k 마이너스는 0 이렇게 있을 때 사실 여기서 이제 나머지는 좀 비슷한 문제가 된 것 같은데 자, 얘네가 이제 정수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그 전개를 아마 해보시면 요게 이제 k에 관한 1차식이 나오거든요. 여기가 이제 k에 관한 2차식이 나와요. 이 구조가 나와서 사실은 아까랑 다르게 여기 위에가 플러스 여기가 더 큰 차수가 더 높은 게 나오고 작은 게 나와서 이걸 유리식으로 잘 바꿔서 문제 풀면 되겠다 싶었는데 이건 애초에 그냥 2차식 때 1차식이 나와서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그 부분들이 분명히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제 이 정수를 뭐 그냥 n이라고 잠깐 잡아주고 나서 요거를 넘긴 다음에 판별식 기가 n보다 크나 같다 이용하시면 또 이렇게 하면 또 이제 n의 범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정수를 좀 확정을 할 수도 있는 건데 좀 문제가 좀 괜찮아서 한번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문제 되게 지금 많이 나오거든요. 나중에 알아보니까 이게 블랙라벨에 있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개정된 건 안 풀어봤는데 그래서 그랬던 것 같고 그리고 97번 유형들은 뭐 시험에 잘 나오는데 잘 쓰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것 좀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정도가 된 것 같고요. 네. 여기 좀 문제 전체적으로 좀 무난해서 네, 여기는 뭐 그냥 쉽게 넘어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해석세 그 뒤에 다음 거. 아, 그 혹시 여쭤볼 게 있는데 네. 이거 80번이 이제 저번 2주차 때 56에서 58번인가랑 비슷한 유형의 거거든요. 80번이요? 네. 네네. 이거 저번에 저도 이제 그때 못 풀고 지금 풀면서 생각한 건데 그때 형님께서 이거 완전 제곱식 걸로 진행을 한다고 하셨던 것 같아가지고 80번이요? 네. 아. 근데 80번은 그 지금 이제 완전 제곱식꼴이 아니라 이게 선택하는 형태라서 그냥 무조건 인수분해를 먼저 해야 된다라고 시키거든요. 네. 네. 그 선택하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같고 이게 이제 사실은 뭐 이거는 이제 뭐 어쨌든 합차로 들어가니까 fx 더하기 1 빼기 더하기 3인가요? 이렇게 되고 fx 더하기 1 마이너스 3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선택의 문제에서 좀 이게 중요한 거는 이 차이가 이 차가 6이니까 6을 만드는 게 좀 필요한 건데 그러면 어떤 다항수 두 개 선택하지? 하는 관점에서 이제 요거를 물론 이제 x의 제곱 마이너스를 둘 거니까 이 차이가 이제 6이 나와서 이게 좀 여기서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데 보통 보면 이제 여기를 요거를 fx 더하기 1 빼기 3이라 보고 이 친구를 fx 더하기 1 더하기 3이라고 이렇게 취급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아마 여기서 fx가 음수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f가 이딴 식이 돼야 되거든요. 최고차가 음수라서 그래서 이게 오히려 여기다가 마이너스가 들어가지고 얘네가 그 다음 이거 곱하기 이제 마이너스 x의 제곱 마이너스 5 이렇게 두 개의 곱이라고 해버려서 이걸 좀 다시 얘네가 그렇게 되면 다시 순서 바뀌겠죠. 그러니까 더하기 3이 되고 얘가 fx 더하기 1 빼기 3 요거를 좀 언급을 해줘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 마이너스 두 개 곱한 거라 그런 거 아닐까요? 그래서 넘어가도 되겠지? 선생님 좀 네. 네, 100번부터 진행할 건데요. 일단 여기 100번부터 이제 복소수 부분이 다 이제 복소평면이 이용하시는 선생님들이 다 많으시니까 간단하게 복소평면만 설명을 하고 이제 바로 이제 문제풀이 해볼게요. 이제 이게 가로축에다가 이제 실수 부분 넣고 이제 세로축에다가 이제 허수 부분 넣어가지고 이제 복소수 이제 z를 a 플러스 b i라고 하죠. 그래서 a는 당연히 실수가 될 거고요. 여기 위에다가 이제 평면에 a 콤마 b 대응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복수평면인데 여기서 결국에는 이제 복수평면에서 이제 뭔가 다른 서로 다른 두 이제 복소수의 이제 곱이 결국에 표현될 때는 얘가 나타내는 각의 합으로 이제 전환된다 혹은 회전한다는 정도로 이제 설명이 이제 진행이 되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 단위원에서 이제 진행될 때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게 이제 1 플러스 네 100번 볼게요. 100번. 자, 1 플러스 i분의 루트 2의 n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이제 2분의 루트 3 플러스 i의 n제곱이 2가 되는 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얘를 이제 복소평면 위에 있는 좌표로 이제 표현을 해주면 일단 실수와 먼저 진행해 주시면 이 친구가 2분의 루트 2의 1 마이너스 i가 되면서 이 친구는 2분의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i 이렇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실수 부분은 이제 2분의 루트 2가 되고 허수 부분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가 되는 거니까 단위원 위에 있는 점이랑 확인되죠. 제곱 더하기 제곱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2분의 루트 2랑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인 거니까 여기 있는 잠시만요. 맞죠. 예, 여기 있는 거 잡아주시면 여기가 이제 목소수가 할등되는 부분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친구도 마찬가지로 2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콤마 2분의 1 되면서 마찬가지로 위에 있는 점에 표현될 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근데 거듭제곱을 진행을 해가지고 이제 2가 나와준다라고 했는데 결국 단위원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너의 크기가 이제 1밖에 되지 않아서 합이 2가 되려면 1 더하기 1밖에 되지 않는다 정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여기도 1이 되고 여기도 1이 되려면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근데 사실 이제 여기서부터는 어느 정도 이제 수원을 좀 한 학생들이어야만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거고요. 일단 여기서 1이 되려면 결국엔 얘가 2n 파이 뭐 요정 n이 겹치니까요. 이거 2파이의 배수 상태로 이제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거듭적으로 진행을 했을 때 돼야 되고 마찬가지로 이 친구가 지금 나타내는 각이 60도인 거니까 3분의 8이 네, 30. 30도네요. 네, 30도니까 30도에 해당되는 부분인 거기 때문에 6분의 파이를 또 이제 계속 몇 번을 곱해가지고 결국 이 친구 마찬가지로 2파이의 배수가 되느냐 이 정도로 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분모가 지금 4가 됐으니까 결국에는 이 친구는 8의 배수 가 n이 되어야지만 진행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이 친구는 6분의 1이기 때문에 12의 배수입니다. 라고 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최소 공배수 찾아주면 n 값이 나온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수원 좀 잘하는 학생들 위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느 정도 약간 쓰지 않고 암기를 좀 시키긴 하거든요. 예를 들면 z제곱이 이제 음의 실수라고 하면 여기서 우리가 z를 가지고 순어수 라고 얘기하는데 못하는 학생들까지 이 정도까지도 얘기해줘요. z제곱이 순어수가 되려면 이거는 그냥 암기하라고 하거든요. a의 1 플러스 i입니다까지 해가지고 이 친구를 이제 결국 제곱하면 순어수, 4제곱하면 음의 실수 나옵니다까지 얘기해줘가지고 그거를 이제 이용해서 이제 처리하라고 이제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런 정도. 그래서 103번의 문제 같은 경우도 복소평면 이용해서 진행하는 학생들은 할 수 있는 학생들은 시켜주는데 못하는 학생들은 조금 저런 부분들을 그냥 숙지시켜가지고 진행을 하니까 학생들한테 그 복소에서 네. 그 복소평면을 설명을 하시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약간 좀 중상위권 학생들에서 근데 이게 곱했을 때 각도가 더해진다라는 것을 그거는 이제 어떻게 애들한테 설명을 하세요? 덧셈 정리를 진행해 주는데 그래서 제가 현재 맡고 있는 반 중에서 미적분 한 애들만 해주고 그게 안 되면 그냥 회전한다의 느낌으로 그냥 진행한다고 얘기해 주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간편하게 좀 증명할 수 있는 게 덧셈 정리니까. 그래서 약간 좀 애매한 거 같아요. 설명이 이제 어차피 해줘도 못 알아듣는 애들이 있다 보니까 그런 애들은 몇 번 예시 몇 개 들어줘가지고 이런 흐름이야라고 하면 또 애들은 또 알아듣긴 하니까 그렇게 해주는데 그래서 잘하는 애들만 보통 같이 이게 약간 난이도 낮은 애들은 좀 약간 고민 많이 해요. 굳이 그걸 증명까지 해줘야 되네. 사실 근데 꼭 한 명씩 잘하는 애들은 꼭 물어봐요. 못하는 애들은 그냥 뭔지 모르니까 하고 넘어가는데 잘하는 애들은 가끔가다 외우라고 하면 그때 얘기해주고 선생님 기억나니?라고 하면 기억 안 나요라고 하면 이런 거야 넘어가고 하긴 그런 식으로 진행합니다. 요새 다 설명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갖고 안 하면 애들이 좀 그래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 재작년까지 설명을 안 했는데 꼭 특히 강서구 같은 애들이 와가지고 이거 복소평면 같은 거 이용하면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안 가르치고 못하는 애들 못하니까 하니까 애가 이제 약간 반응이 약간 그런 느낌들이 있어서 저도 이제 결국에는 남들이 가르치기가 어쩔 수 없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마이너스 30도로 될 것 같은데. 네? 어디? 아니, 뭐 중요한 건 아닌데요. 네. 그리고 저게 315도를 8의 배수라고
이렇게 해주신 거죠? 아, 이거를 이제 n제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이걸로 이제 그렇죠. 네.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60, 마이너스 네. 30도? 네네. 마이너스 30도를 어쨌든 12번 하면 360이 되니까 네네. 그렇게 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 같은 방향 쪽에도. 아. 그래서 저게 네. 330도를 12번 하는 것보다는 네. 310, 저게 헷갈리네요. 478도 30도. 네, 그래서 저걸 음해각으로 보면 괜찮지 않나 싶어서. 중요한 건 아닌데. 네. 그렇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얘가 음의 실수가 해석하는 순서상 그 수고하세요라고 하는데요. 일단 요거 쓰지 않는 방법을 먼저 진행을 할게요. 원래는 그렇게 진행을 했어가지고. 자, 먼저 이 친구가 이제 그냥 i에 n제곱 그냥 그대로 써주고요. 이 친구는 이제 마이너스 i가 되고 제곱까지 해주시면 마이너스 2 n제곱. 이렇게 되면서 결국 이 친구가 이제 4주기가 되고 이가 2개가 이제 한 주기가 되는 거니까 결국에는 이제 4개까지는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4k-3 4k-2 4k-4k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그럼 이 친구가 자 1에 m제곱 이 친구가 마이너스 1 플러스니까 0이가 되죠. 얘가 0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케이스가 안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마이너스 i에 마이너스 1에 m제곱 될 거고요. 맨 밑에는 1 플러스 1에 m제곱이 되는 거니까 무조건 양의 실수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도 나오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럼 일단은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학생들한테 사실 이거를 이제 4제곱을 하면 음의 실수가 나온다까지 얘기를 해줬거든요. 그럼 결국에는 이 m이라고 하는 것의 정체는 기본적으로 4의 배수가 될 건데 음의 실수를 홀수 제곱을 해줘야지만 다시 음의 실수가 나와가지고 너는 4 곱하기 홀수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해주면 앞에 있는 케이스가 이제 4K만 3일 때 되는 거니까 얘가 50 이하입니다라고 하면 K가 53이니까 13.8 얼마나 맞죠? 그 다음에 4 곱하기 홀수도 마찬가지고 50 이하가 되는 거니까 13까지는 11까지죠. 네. 11까지 나오는 거니까 6개가 나오겠죠. 6개 나오고 여기 13개 나옵니다.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해줘가지고 여기도 4K-3이 50 이하라고 하면 12개가 나오고 마찬가지 똑같이 4 곱하기 홀수이기 때문에 6개 나온다라고 하면 13 더하기 12 해가지고 150개다 라고 이제 보통은 이전에는 이렇게 설명을 했죠. 계속해서. 네. 그래서 그냥 그 이후에는 이제 이 친구도 단위와 위에 있는 친구로 그냥 만들어서 진행을 해줬거든요. 근데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에는 음의 실수 나오려면 이쪽에서 이제 음의 실수 나와줘야 되는 거니까 이제 그렇게 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 첫 번째 순서는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해줘요. 그러면 이제 다른 애들도 다 이해하기 좀 편해가지고. 그래서 뒤에 사실 106번부터 109번까지도 다 이제 그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113번 쪽으로 한번 진행해볼게요. 이제 복소수 파트 들어와서 이제 애들이 좀 힘들어하는 게 진짜 뭐 잘 눈에 안 보이면 그냥 대놓고 맨날 A 플러스 BR, C 플러스 DI 넣어가지고 다 전개 때리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러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도 좀 설명을 해줘가지고 꼭 노가다 뛰지 말고 진행을 해라 라고 이제 하면서 그런 문제들도 같이 해주는데 자 일단 두 친구가 모두 실수라고 했으니까 실수 PQ라고 이제 설정을 해주고 양쪽에 이제 분모 올려줘가지고 Z는 P 플러스 PZ 제곱 그 다음에 Z 제곱은 Q 플러스 QZ입니다 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기 Z 제곱을 여기 그대로 넣어줘가지고요. Z는 P 플러스 PQ에 플러스 PQZ 이렇게 되죠. 그럼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P랑 Q가 모두 실수이기 때문에 결국 이 친구랑 이용해가지고 항등식 이용해가지고 진행해주시면 PQ가 1
1일 수밖에 없고 이 친구가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PQ가 1이고요. 그 다음에 P에 1 플러스 Q. 이 친구가 0입니다. P가 0이면 안 되니까요. 여기서 Q의 값이 마이너스 1입니다. 로 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면 얘는 P는 1이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 그대로 여기다가 대입해 주시면 Z제곱은 S 플러스 1일 거고요. Z제곱 마이너스 Z 마이너스 1 이것이 0 되는 거니까 Z의 값이 2분의 1 뿔마 루트 3i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보여줍니다. 여기서 음수라고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B값이 음수라. 그러니까 A 플러스 B가 났을 때 B값이 음수입니다라고 해주시면 이 중에서 이제 마이너스 값만 쳐주시면 되겠죠. 네. 그냥 네. 원래 복소수가 실수일 필요 충분 조건이 네네. 나하고 천리하고 같은 상황이죠. 네네. 그냥 천리랑 같다고 놓고 계산하시면 네. 여기서 이제 1 플러스 Z 곱하 이 친구 말씀하시는 거. 예, 걔하고 같아야 되는 상황. 네네. 네. 그렇게도 풀이가 가능하시네요. 보통 무거운 답안들이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적수는 처음 봤어요. 그래요? 저도 처음 봤어요. 저것도 복수 상등을 다 설명을 해야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죠. 저것도.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또 애들이 그러니까 요거는 맨날 하는데 실수에 대해서 이제 실수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나오면 또 이제 이거 못하는 애들이 왜인지 모르는 애들이 있어서 이것도 다시 설명을 좀 해야 돼요. 네. 네. 116번은 이거는 이제 2차원식 시계 구조를 가지고 보통 진행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K를 실수라고 두고요. 그 친구를 이제 옆에서 이제 넘겨서 인수분해 진행을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냈을 때 일단 K가 일단 0이 아니다. 0이 돼버리면 이 친구가 이제 3중근이 되는 거니까 허근이 안 나왔어요. 0이 아니다라고 놓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랬을 때 여기서 허근이 나오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은 2차 방정식에서 허근을 갔는데 거기서 이제 세제곱을 하면 실수가 나온다라고 하는 거니까 이런 케이스가 되는 거고 사실 학생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그냥 똑같은 상황이라고 해도 이제 이해 못하는 친구도 있어서 예시를 몇 개 좀 들어주긴 하거든요. 세제곱이 이제 1일 때나 8일 때를 해가지고 여러 개 해줘가지고 이런 구조가 나와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1차항의 개수를 제곱을 하게 되면 상수랑 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P에 제곱을 해주면 그게 P 플러스 3이다. 라고 진행을 해주죠.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이 0 되는 거에서 모든 실수 P의 값의 곱은 3이다라고 얘기해줘요. 근데 이게 문제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거 할 때 판별식을 이용해가지고 항상 잡아줘야 됩니다. 안 잡아주면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 그래서 그거는 잡아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변형이 된 건데 117번 같은 경우가 이제 x제곱에 px에 2p 더하기 5는 0이 후분을 가지고 세제곱 더하기 알파 이 친구가 이제 실수라고 나와 있는 거죠. 이것도 세팅을 할 때 그냥 자 x 세제곱 더하기 x가 그냥 k 세제곱 더하기 k입니다. 이렇게 놓고 세팅하고 넘기시면 돼요. 그럼 똑같이 그냥 풀리거든요. 넘겨주시면 x 세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k 세제곱 마이너스 k가 0 되는 거니까 k 대입하면 0 되는 거죠. x 마이너스 k x 제곱에 플러스 kx에다가 플러스 k 제곱 더하기 1이라고 써주시면 이거를 제곱한 다음에 1 더하면 상수항이 나온다라고 하시면 그대로 문제가 풀려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제 요거 진행을 하실 때는 판별식을 이용을 해가지고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를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네, 그것까지 예를 설명해 주면 네. 그리고 이제 어느 학교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내제곱이 나온 경우도 있었는데 내제곱도 마찬가지로 그냥 진행을 해주시면 네, 해결되겠죠. 못 본 거예요. 네, 마찬가지로 여기서 진행을 해줘도 네, 구할 수 있습니다. 내제곱짜리는 네. 그냥 제곱이 네. 뭐다라고 하는 게 낫잖아요. 근데 내제곱이 뭐 실수다라고 하면은 네. 그러면 제곱이 실수가 되거나 네. 순허수가 되거나 네.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내제곱도 되고 네. 처음 봤네요. 그래서 118번도 사실은 원래 해설대로 저도 풀고 했었는데 약간 요런 거랑 좀 약간 연관지어서 풀이가 좀 돼가지고 한번 이걸 또 그냥 이런 식으로 한번 진행을 한번 해봤거든요. 또한 가에서 세 복수 수하고 영입 밑에 걸 통분시켜주면 이것이 0인 거니까 분자가 0이 된다. 그래서 이제 세개 알파 베타 감마를 세근으로 하는 방정식을 잡아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그냥 알파 베타 감마를 그냥 다 세 곱해가지고 똑같이 그냥 마이너스 k 세근 잡아 놓은 거예요. 너의 세근은 알파 베타 감마라고 하자. 그럼 똑같이 x 마이너스 k에다가 제곱에다가 kx 플러스 k 제곱. 그래서 여기서 아예 그냥 대놓고 그냥 근을 구하는 것도 크게 나중에 이후 계산할 때 크게 복잡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3k인가? k제곱 3k제곱이니까 네, K야.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세 개 중에 하나를 알파로 잡아놓은 다음에 진행을 해주면 알파분의 감마라고 하니까 알파를 2층으로 두면 K라고 듣고 그 다음에 감마는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하에다가 K 곱한 거. 그 다음에 플러스 해주고 베타분의 알파였으니까 베타가 2분의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루트 3하에 K하고 K. 요거에 편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해주시면 K 날아가면서 바로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여기까지. 다 없으시면 돼. 잘하시네요. 수요일 4번 문제가 되겠어. 이게 좀 계산도 많고 되게 지저분했던 제 느낌이 그랬습니다. 우선은 합성함수를 한번 볼 텐데 이렇게 나오겠고 AB가 자연수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B가 뭐 홀수나 짝수냐에 따라서 이걸 쉽게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겠죠. 주어진 식은 B가 짝수면은 나오겠고 B가 홀수의 경우는 반전돼서 이렇게 주어지겠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권에서는 C의 2분의 3파이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 이렇게 나옵니다. 가족권에서 주어진 이 그래프와 이 상수함수가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홀수기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이 값들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로 움직일 거 아니에요. 이 주어진 값은 1이나 0이나 마이너스 3개 중에 하나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홀수계가 되는 거다라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조건에 맞게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B가 짝수인 경우를 그려보면은 근데 주기가 얼마죠? a분의 2가 나오는데 구간이 총 0에서 4까지 나왔으니까 4 안에 a분의 2가 2의 2개 나오겠네요. 이 사이클이 2의 2가 나올 텐데 첫 번째 이제 b가 짝수인 경우는 이 정도까지만 한번 들어볼게요. 근데 이 부분이 이제 4가 된다고 치고 여기가 0이라면은 양 끝이 다 들어가 있는 상황이죠. 그랬을 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만약에 1이라면은 y는 1이라는 직선을 그었을 때 교점의 개수가 한 사이클 안에 몇 개죠 이게? 2개, 3개, 4개, 5개, 홀수계가 나오는 경우는 1인 경우랑 그리고 마이너스 1이 되는 경우는 위에 거보다 하나 적게 나오겠죠. 홀수계 그리고 중간에 0이 되는 경우는 계속 이제 세트로 2개씩 세트가 나오는 거니까 홀수계인 경우는 1인 경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B가 짝수일 때는 뭐죠? 마이너스 A 더하기 B가 1이 되겠고 그럼 B는 A 더하기 1인데 B가 짝수니까 A는 홀수가 정의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B가 홀수인 경우인데 근데 사실 여기서 저 뒤에 나 조건 때문에 조금 더 계산을 해줄 필요는 있거든요. 어떤 경우냐면은 이제 B가 짝수일 때 우리가 주어진 데이터가 Y는 1가의 교점의 개수랑 Y는 뭐 사실 중간이어도 되는데 뭐 편의상 Y는 0인 경우에 교점 Y는 마이너스 1의 교점의 개수를 모두 살펴주면은 A가 2의 2인데 이렇게 저희가 하나, 2A 더 1이에요. 이게 2A 더 1. 2의 1개가 나오고 이게 이제 2의 2개가 나오고 3개 적겠으니까 이때는 사이클마다 2개씩 완성이 되는데 전체 2개니까 여기는 4의 2개가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렇죠? 두 번째는 이제 B가 홀수인 경우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반전 형태로 이 정도까지만 그려보겠습니다. 주어진 경우에서도 양 끝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저랑 반전되어 있기 때문에 홀수계가 나오려면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과의 교점이 발생해야 되겠죠. 이때는 마이너스 a 플러스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고 여기 b는 a 마이너스라서 b가 홀수라면 b가 홀수고 a는 짝수가 되겠네요. 자 이때도 교점의 개수를 같이 헤아려 보면은 이때는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직선과의 교점에서는 얘랑 동일하게 이제 2a 플러스 1이 나오겠고 중간에 뭐 이런 식의 직선과를 만나면서는 교점의 개수가 4a 그리고 y는 1이라는 직선과의 교점에서는 이제 2a 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우선 가조건 진행했고 나조건에서는 아무튼 주어진 이 그래프가 적절한 어떤 상수에 대해서 상수함수가 되겠죠. 이게 a의 si의 t 플러스 b 라는 요 상수값 요 상수함수와의 교점의 개수가 교점 실근의 총합이 56이 되도록 하는 t 값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이 두 가지 경우에 따라서 사실은 맨 처음에 전혀 감 못 잡았는데
이 두 가지 경우에서 이제 A랑 B의 관계가 나타나는 거니까 그래프에 따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이 첫 번째 조건이었다면은 이제 B가 짝수고 A는 홀수니까 요 그래프에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텐데 그러면은 이제 B는 A 플러스 1로 바뀔 테니까 주어진 그래프 10을 다시 보면 A에 이렇게 나오겠고 근데 A, B가 자연수였잖아요. 이 부분을 좀 더 정리해주면은 이렇게 나오겠죠. 사인 파이 t 플러스 1은 최소 0 이상일 텐데 거기다 자연수 곱하고 더하기 1이니까 주어진 값의 최소값은 1이 나오겠죠. 그럼 주어진 이 그래프에서는 만약에 실근을 가진다면 y는 1이라는 이 직선관계로만 살펴봐야 되겠죠. 그 경우. 그렇다면은 이 주어진 데이터 사실 맨크시 사고 맨크시 처음이 0인데 실근의 개수의 대칭성 때문에 모든 실근의 평균값은 2가 되겠고요. 그죠? 근데 개수는 실근의 개수가 2a 플러스 1로 나올 텐데 이게 실근의 총합이 되겠고 주어진 데이터가 56이 되려면은 28인데 2a 플러스 1이 28이 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 그래프에서는 탈락이 돼요. 근데 똑같은 방법으로 이 그래프에서 모두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여전히 B가 A-3니까 주어진 식은 이제 A에 sin 파이 t B 자리에다가 A-1을 주고 그러면은 자, 이 값은 최소값이 마이너스 1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주어진 데이터 이 세 개의 모양을 모두 다 완성할 텐데 이 경우도 결국에는 모든 실근들의 평균 수치는 2가 나올 텐데 그럼 2 곱하기 실근의 개수가 56을 완성시켜야 되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이 부분에 들어갈 내용들이 2a 플러스 1가 4a나 이 세 가지 형태가 들어갈 거예요. 근데 2a 플러스 1이 바로 탈락되겠죠. 그럼 만약에 4a라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결국 이제 8a가 56이 되고 a는 7이 되는데 요 그림에서는 a 값은 짝수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부분도 탈락이 되겠고 요 사이 값에서 그렇다면 남아있는 건 요거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2 곱하기 2a는 56이 되겠고 a는 계산하면 14가 나오나요? 그때 b라는 데이터는 13이 나올 텐데 우리 주어져 있는 요 선의 값이 요 값이었죠. 요 값이 지금 1이 되는 케이스였기 때문에 a는 14 sin 파이 t 플러스 13 값이 1이 되는 요 sin 파이 t 값을 찾아낼 수 있겠네요. 그러면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7분의 6이 나오겠고 그럼 주어진 데이터가 a 곱하기 b의 sin 제곱 파이 t인데 14 곱하기 13에 1마이너스 사인 제곱이니까 여기서 코사인 제곱 파이가 얼마죠? 49분의 36이니까 49분의 13 이렇게 나오나요? 그래서 49 곱하기 14가 나올 거고 얼마죠? 답은 686이구나. 문제 하나가 상당히 계산량이 많은 거였습니다. 지금 아니
일단은 이 부분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거 저번에 앞에서 분들이 한 건데 봤을 때 그러니까 얘하고 어떤 관계인지 일단 먼저 바로 문제 했거든요. 얘와의 관계는 몇 컴퓨터 관계고요. 똑같이 얘와의 컴퓨터 관계고요. 두 번째는 얘하고 관계가 원점 대칭이거든요. 그리고 얘하고 원점 대칭이에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있고요. 이 fx가 1대1 대응이어서 이 그래프 자체가 대충 이렇게 마이너스 2에서 이런 정도선이잖아요. 감소함수. 그럼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면 여기가 만약 k라고 하면 당연히 이쪽으로 얘가 할 수 있겠죠. 얘가 fx. 요거 원점 대칭이니까 똑같이 그냥 이렇게 그래프 모양이 대충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마이너스. 요 사이에 요거 개수로 가는 거라서 그냥 a 대신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이런 거잖아요. 일단 C에 F에 정수가 날 거니까 요거인 거고 마이너스 1인 거고 0, 1, 2인데 어차피 이거 원점 대칭이니까 요거 구하고 요거 구해서 요거 2배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 문제는 K가 어디 있는 K가 어딘지 문제인 건데 그 마이너스 1을 그냥 넣어보면 어차피 마이너스가 크니까 여기에 마이너스가 돼서 여기가 마이너스잖아요.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 거죠. 여기 마이너스가 있는 거고 여기 0이 있는 거고 그래서 마이너스 2 여기 G 마이너스 2 구하시고 F 마이너스 2 구해서 요 사이에 몇 개가 있는지 구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면 뭐 6개 넣는 거 간단하게 마이너스 1 주고 똑같이 F 마이너스 G 마이너스 1 넣고 F 마이너스를 넣으면 얘가 똑같이 6개만 나오거든요. 그냥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0 넣으면 7개 나오고 0 넣어서 이렇게 됩니다. 일단 제일 먼저 그냥 볼 때 얘와 얘가 어떤 관계인지 먼저 파악하시고 얘와 얘가 어떤 관계인지 파악만 하면 간단하게 그냥 그래프를 볼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얘가 교점인데 요거는 일단은 A하고 B하고 미지수여서 저는 어떻게 풀었냐면 이렇게 풀었어요. fx가 4일 때와 fx가 마이너스 4일 때로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었는데 그래서 요 개수가 자 그럼 일단 F형은 상관없이 마이너스 2분의 1에 플러스 B가 8이고요. 문제는 G18이 5개가 된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x의 범위가 0부터 18까지 갔을 때 총 5개가 나오도록 만들어 달라고 한 거라서 일단 저 어떻게 보이냐면 주기는 10이죠. 그래서 12 6 12 이해가 쉽다니까요? 사인 그래프를 그렸고요. 그 다음에 여기 x-1이어서 귀찮지만 이렇게 한 그랬어요. 더 이렇게 해서 여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그래프였는데 여기서 4가 되는 쪽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가 되는 쪽인데 만약에 A가 지금 양수인 것 경우인데 아까 F형이 8이니까 이게 8이란 말이에요. 이게 4와 이게 마이너스 4가 들어오게 되는 건데 자
잘 보시면 이렇게 잡아주면 하나, 둘, 셋, 4개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A가 양수인 경우는 안 돼서 그러니까 A가 음수인 경우로 이렇게 넘어가면 똑같이 1, 12, 18, 여기 올라갈 거고 여기 내려올 건데 아까 이 8이고요. 여기에 잡아주면 하나, 둘, 셋, 맞나? 맞나? 16, 18. 맞네. 여기 하나, 둘, 셋, 넷 잡아주면 하나, 2개 되니까 안 되잖아요. 되려면 응? 죄송합니다. 여기가 8이고요. 0에서 이렇게 잡아주면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죠. 그래서 여기가 4, 여기가 마이너스 4. 그래서 여기가 원래 18이 아니고 여기가 0이니까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7이고요. 여기가 13, 여기가 19가 되고 여기가 18이 되는 거라서 그래서 여기가 0 넣었을 때 1 넣었을 때 값이 4가 되는 거라서 1이 집어넣어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가 될 거고 F1이 B가 될 거고 B가 4가 돼서 A 구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무거워 할 때 이걸로만 이렇게 문제 풀어 토익을 할 때만 해서 F2 4라고 부산 못 받을 것 같은데. 네. 그냥 저 사이로 3개를 그릴 수 있으니까 저 밑에 값을 밑에 값은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걸 못했어요. 요것도 되니까 그쵸 쌤? 그래서 4 넣어서 마이너스 A, A 여기 B가 마이너스 해서 뭐 예를 들어서 문제 푸시면 A하고 B하고 만들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긁으시면 돼요. 그다음 잠시 저번에 som대칭 동원 설명 얘기했던 건데 어떻게 그 som대칭을 잡을 건지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얘 같은 경우를 보면 이렇게 되는데 얘를 평행이동을 다 배제를 해버리면 얘가 이런 형식이 되잖아요. 그래서 얘가 원래 방금 했던 이게 원점 대칭인데 원점 대칭에서 평행이동을 시켜버리면 k, x축으로 k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a니까 대칭점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x 대신에 집어넣으면 k 마이너스 x를 안 집어넣더라도 이렇게 바로 평행이동이 사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잖아요. 그거하고 저도 저번에 혹시 그래서 안 될 수도 있냐고 여쭤본 게 저는 고려하지 않고 원래 했어가지고 생각을 안 해서 그런 건데 저거 그냥 정점들 잡고 중점 잡으면 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예, 원래 그러니까 지금 저게 부호만 보고 사실은 점대칭인지 아닌지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각 함수가 이제 지나가는 정점만 잡아주면 되는데 어차피 정점이라고 하는 건 진수가 영역된 거니까 정점 2개 잡아준 다음에 중점 잡으면 그냥 바로 네, 그쪽 그렇게 해주면 돼요. 네네.
GX의 그림을 그려보면 0 집어넣으면 9-1이니까 그냥 일단 X축을 그릴게요. 다음 이렇게 지금 이렇게 9-1이고 어디가 뭐 0 라인이 여기는 마이너스 0이겠죠? 그러면 여기서도 두 개가 나오고 여기서도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그러면 적당히 0 라인 지나가면 이렇게 값이 잡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두 개 잡아야 되니까 얘가 얘보다 크면 되는 거죠. 2-1보다 크면 더 크게 잡히는 거죠. 마이너스 1에서 잡힐 거니까 같은 방법으로 얘도 지나가면 0이 집어넣으면 0 집어넣으면 보자. 지금 안 그릴게. 적당히 이렇게 같을 테고요. 여기가 2-1이고요. 어쨌든 두 개가 지나가야 되는 거니까 0 사이에서 하나는 x 사이를 두고 위에서 t가 지나가고 밑에서 t가 지나가니까 2-1이 0보다 작으면 피해서 안 나와도 되나요? 귀찮아서 보통 절대값 함수 그래 계속 할 때는 보통 접는 게 많은데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가 100만 배 쉽죠. 그래서 저도 했는데 저는 한 번에 그리는 게 더 보기가 편한 것 같더라고요. 저 그냥 두 개를 x 도면만 나눠가지고 어차피 하나씩만 나온다는 거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이게 이어서 이거 다 가지고 갈 거고요. 여기서 4. 보시면 이 라인하고 이 라인하고 같은 라인입니다. 이 라인하고 이 라인하고 같은 라인일 거고 같은 라인이죠. 이때 t가 적당하게 음수에서 지나가면 음수에서 지나갔다면 뭐 이렇게 지나갔겠죠? 이렇게 지나갔던지 이렇게 지나갔던지 아무튼 그럼 여기가 문제 해석상으로는 알파 t가 되고 여기가 베타 t가 되는 거죠. 이게 딱 봐도 여기가 대칭축이죠. 이분의 뭐가요? 더하면 5가 나오겠죠. 네? 그다음에 베타 t 여기 알파 t 베타 0 알파 0이면 이렇게 진행받겠죠. 그런데 4가 포함이 안 되네요. 그래서 여기가 알파 1이 되고 여기가 알파 t가 되고 여기가 베타 t가 되죠. 3이죠. 3. 그러면 아까 라인이 똑같이 따라갔으니까 이 밑에서 이렇게 그리면 이 차이가 정확하게 3이죠. 그리고 여기까지도 뭐 같겠죠. 올라가면 여기가 알파 t고 여기가 베타 t라서 이제 더하면 4가 나오겠죠. 4가 대칭축이 있으니까. 그래서 t가 교점이 여기죠. 여기가 2분의 루트 2일 되죠. 여기까지도 맞는 것 같고요. 어쨌든 다시 그려야 되는군요.
알파 T1이랑 알파 T2가 같은 실수가 존재한다니까 그만 되겠지. 이 차이가 2분의 2이면 어차피 뭐 알파 T1이라는데 그냥 세타라고 하죠. 세타. 사인 2분의 3이 알파 Y 하고 세타. 그냥 세타를 잡을게요.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뺀데 2분의 이긴 상황이죠. 어차피 얘가 T1 T2야. 제곱하면 1-2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1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는 8분의 3이 와서 3분의 2 기억 위에만 있는 거 있습니다. 다들 오늘 너무 좋은 걸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일단 더 하실 얘기 없으면 좀 마무리 할게요.